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노무사의 딱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오늘은 그 2019년 개정 노동관계법령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이 이제 그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랄지, 그리고 연말쯤에 이제 뭐 최저임금의 이슈,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올해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개정된 사항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노동관계 법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게 뭐 해고의 적용 제외 여부 측면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정이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뭐 직장 내 그 괴롭힘 방지법, 네,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 관련해서도 또 개정이 된 것도 있고요. 이제 뭐 고용보험 쪽이나 산재랄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개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또 많은 법들이 좀 계류 중인데, 올해를 기점으로 또 많은 법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개정 노동법령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랐죠. 작년에는 시급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월 환산액이 이제 174만 5,150원입니다. 요거는 일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환산 기준 시간수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74만 5,150원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마찬가지로 조금 소폭 상향을 한 이러한 그 개정 내용이 있고요.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조건으로 월 보수액이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월 13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금 최저임금 지원에 따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이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개정돼 가지고 이제 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단 정기상여금 25%, 현금성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범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입 범위 확대는 이제 20년, 21년, 22년, 23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20%, 뭐 6%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산입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 시간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요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약간 뜨거운 화두라고 해야 되나? 이슈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이야기거리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이제 사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 약간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그 법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즉 법정 주휴시간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여기서는 다만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조금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약정 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은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를 한 이렇게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원래는 우리가 주 40시간 시간제에서 40시간 플러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유급으로 되어 있으면 8시간, 일요일은 주휴이기 때문에 8시간 해서 이제 56시간을 기준으로 그 4.345를 곱해주면 뭐 243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분모가 지금은 이 약정 휴일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분모와 그리고 거기에 산입되는 임금이 분자 부분이 모두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분모는 209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에 포함되는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이제 그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약정 휴일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예고 측면에서 기존 해고 예고 적용 사유가 어떤 뭐 근로 형태나 월급이랄지 뭐 어떤 그러한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월 미만의 그 정의가 그 헌법 그 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다 한꺼번에 약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일원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형태나 뭐 근로 형태나 월급 형태에 따라 달리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 제외 사유로 예외 사유로 지금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7월 정도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해고 예고를 적용 제외를 할 때는 무조건 3개월 미만, 즉 수습근로자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뭐 방지법, 이제 보통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법에 들어와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이제 법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사실 이게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이런 관련 내용이 이제 삽입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냐면,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사실 뭐 조금 꾸지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정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가 이 적정 범위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약간 그 법 시행 초기에는 아마 혼란의 여지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기업들은 이런 업무상 적정 범위에 관련해서 이제 취업규칙의 부속 규정이나 어떤 뭐 시행 지침이랄지 이런 것들로 이런 업무상 적정 범위에 관한 그런 정의를 조금 규정해 놓으시는 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혼란의 분쟁을 미연에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 관련해 가지고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가 좀 개정이 됐고요.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뭐 8조부터 10조, 11조 1항 같은 경우가 제외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 사업장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간기업 2.9%, 국가 및 지방자치 공공기관 3.2%에서 민간기업 3.1%,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3.4% 정도로 0.2%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 적립 비율도 상향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최소 적립 비율이 DB형, 그 기준 책임 준비금 대비 DB형 적립금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90,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100분의 100으로 전체를 전부 다 최소 적립 비율로 넣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이제 상한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올라간 결과고요. 기존에는 상한액이 6만 원, 하한액이 54,216원이었는데 지금은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1,12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율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존 직장가입자는 6.24%,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정수당 금액이 183.3원에서 직장가입자는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정수당 금액은 189.7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인상도 이제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연동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건강보험료의 8.51%로 인상이 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뭐 산재법이랄지 산안법이랄지 뭐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계류 중인데 이러한 내용까지 다 담기에는 이제 시간상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다음에 또 혹시 개정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상 아카데미는 다양한 교육을 보유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